안 되는 생각하니까 그건 까인 것 같으니까 낮게 잡은 거겠지. 그래,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해. 15%? 이제 0% 아닌 것이야. 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야 10%도 아니잖아. 5%도 하셨다고. 맞아. 왜 저래? 왜 가능성을 가지고 연락하는 거는 별로 원하지 않는다. 아니 너가 그걸 배우고 안 그렇게 굳이 이거는 믿고. 아 진짜 이거 몰라도 왜 먼저 해볼까요? 아. 그럼 아까 행복하게 좋다고 이제 대답을 했어, 그지? 느낌을 표현했어, 참신하게, 그죠? 자, 그럼 이제 정진사가 뭐 해야 돼?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해야지,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정진사가 자, 천지가 정진사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계속 이제 정진사라는 용어, 그러니까 인물로 등장을 하니까 지칭이. 자, 보시면 정진사가 천지간에 이렇게 시야가 툭 터진 곳을 만나서는 결함간 통곡할 것을 생각하시니 무슨 까닭입니까? 라면서 지금 이 정진사가 뭐예요? 질문을 했죠. 그죠? 그래서 질문 내용이 뭔데? 왜 통곡하냐? 그죠? 왜 통곡할 만한 자리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 그지? 자, 그랬더니 그러면 이 정진사는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지. 왜? 아름다운 공간인데 왜 통곡할 만한 자리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면 정진사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맞아, 틀려? 맞지? 그러면 박지원이 뭐 하는 사람이야? 참신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지. 그러면 이제 누구? 요 정진사는 어떤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다? 그래, 정진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응. 니네 아직 먹었어? 왜 안 줬을까? 여기 페이지만 하고 갔다 와볼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볼게. 나는 자, 보시면 그렇긴 하나 글쎄 촌고의 영웅들이 잘 울고 그 다음에 미인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나 기껏 소리 없는 눈물이 부어줄기 옷깃에 굴러떨어진 정도에 불과하였지. 그 울음소리가 천지 사이에 울려 퍼지고 가득 차서 마치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네. 자, 그러면 지금 그렇긴 하나 라는 얘기는 그래, 너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대? 박지원 본인은 자, 천고의 영웅들이 잘 울고 영웅들 체크, 그 다음에 미인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나. 그 미인들 체크.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박지원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는 거야. 그럼 통곡은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게 통곡이잖아, 그지? 그러면 박지원이 생각하는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눈물의 의미는 뭔데? 자, 영웅들이 이제 잘 울어. 그 다음에 미인들도 이제 잘 울어. 그죠? 자, 근데 기껏 소리 없는 눈물이 두어줄기 옷깃에 굴러떨어진 정도에 불과하였지. 그러면 얘네는 진정한 울음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이 눈에서 물만 떨어뜨리는 거 불과해. 그죠? 자, 그러면 그 울음소리가 천지 사이에 울려 퍼지고 마치 가득 차서 마치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네. 그러면 이 영웅과 미인들이 우는 울음은 뭐라고? 악기 소리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진정한 울음이 아니라는 얘기지. 돼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울음이 진정한 울음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사람들은 단지 인간의 칠정 중에서 오로지 슬픔만이 울음을 유발한다고 알고 있지 칠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줄은 모르고 있네. 자, 그러면 칠정 중에서 오로지 뭐만 울음을 유발한대? 슬픔만 울음을 유발하는 정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야? 보편적 인식이란 얘기죠.
돼? 그래서 오로지 슬픔만이 울음을 유발한다고 알고 있지. 7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줄은 모르고 있네. 자, 그러면 이게 보편적인 생각. 그러면 박지원만이 가지고 있는 참신한 발상은 거기 뭐라고 보시면 돼? 7정 모두 뭐와 관련 있다? 그래, 울음소리와 관련 있다. 이게 뭐하는 발상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 참신한 발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돼? 그러면 박지원이 생각하는 울음은 어떤 울음이야? 7정 모두 다 이제 눈물을 터뜨릴 수 있다. 꼭 슬플 때만 울음을 유발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결국에 뭐라고 보시면 돼? 내가 너무 멋진 곳을 봤으니까 울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아니 왜 이거 쉽게 생각하면 이거잖아. 시상식에서 상 타는 사람들이 왜 울어? 슬퍼서? 그래 기뻐서. 그러면 그렇게 기쁜 순간에도 울을 수 있는 게 뭐란 얘기야? 눈물이란 얘기지. 돼요? 그래서 슬픔만이 울음을 유발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봐. 그러면 7정 모두 울음을 이제 자아낼 수 있대. 이게 참신한 생각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그 7정 중에 하나 뭐 등장했어? 기쁨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만하고. 그러면 무슨 정서? 기쁨.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분노가 극에 치르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만하다. 그럼 두 번째 정서 뭐? 분노.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서 또 뭐 있어? 그 즐거움.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사랑. 그 다음에 또 그 미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예요? 욕심. 이런 것들이 극에 달하면 뭐라고? 그래, 울음이 난다. 이 얘기인 거죠. 그죠? 자, 근데 거기 인간의 7정에는 오른 왼쪽 부분에 정리되어 있죠? 여기 6개만 있지만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 그래서 7개.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7개의 정서를 쭉 뭐 했어요? 자, 알아냈으니까 무슨 법 있어? 열거법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7개의 정서를 느낄 때마다 울 수는 없잖아. 또라이지. 그럼 조건이 뭐야? 그 조건이? 기쁨이 뭐에 달하면? 그래, 극에 달하면. 그리고 또 그 뒤에 분노가 극에 달하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 7정만 느껴서 우는 게 아니라 이 7정 모두가 뭐에 달했을 때? 극에 달하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7정 모두 극에 달할 때 이제 눈물을 흘릴 수 있다. 여기까지 돼요? 자, 그래서 막히고 억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버리는 데에는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없네. 그러면 막히고 억눌린 마음을 이제 시원하게 풀어버리는 데에는 이제 소리 지르는 거 밑줄. 그게 뭐 한다는 얘기야? 통곡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통곡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러면 아그들 얘는 결국에 이 요동벌판을 보고 왜 통곡할 만한 자리라고 얘기했겠어? 감정이 뭐에 달아서? 그래, 그게 달해서. 그러면 7개의 정서 중에 뭘 느꼈는지 모르지만 감정이 뭐에 달았기 때문에? 그게 달했기 때문에 나는 통곡할 만한 자리다.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돼요? 그러면 이렇게 통곡을 하면, 즉 그게 달해서 이렇게 울음을 터뜨리면 뭐 할 수 있대? 감정을 감정을 풀어버리는데 자, 이거는 즉 감정을 정화시키는데 효과적이다. 뭐가? 울음이. 그죠? 그럼 이게 뭐라고 보시면 돼? 울음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돼요? 그럼 얘가 요동벌판 보고 울만한 자리라고 얘기한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보시면 돼? 어떤 감정인지 모르지만 감정이 뭐에게 달아서? 그래, 그게 달아서. 그죠? 그리고 여기서 나타난 참신한 발상은 뭐라고? 7개의 정서 모두 울음소리를 유발한다. 이게 참신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통곡 소리는 천지간에 우레와 같아
지극한 감정에서 터져 오르고 터져 나오고 이때 지극한 감정이라는 얘기는 극에 달하는 감정 에서 터져 나오고 터져 나온 소리는 거기 밑줄 치세요. 사리에 절실할 것이니 웃음소리와 뭐가 다르겠는가 밑줄. 자 봐봐. 그럼 통곡 소리는 이제 감정이 극에 달할 때 터져 나오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게 터져 나온 소리, 즉 통곡 소리. 극에 달해서 터진 울음소리는 요 통곡 소리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 터져 나온 소리는 이럴 때 터져 나온 소리는 사리에 절실할 것이니 절실할 것이니 웃음소리와 뭐가 다르겠는가 라는 얘기는 웃음소리와 다르지 않다. 그럼 웃음소리와 같다 이거죠. 돼요? 그럼 웃음소리와 같다를 뭐뭐 하는 가라고 얘기했으니까 무슨 법인 거야? 네, 서리법인 거죠.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감정이 극에 달아서 터진 이런 통곡 소리는 사리에 뭐 할 거라고? 절실할 것이니 웃음소리와 뭐가 다르겠는가 라는 얘기는 웃음소리와 같다 이거죠. 돼요? 그럼 웃음소리만큼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대. 자 우선 살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의 이치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절실 별표. 그러면 사리에 절실할 거라는 얘기는 이치에 부합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아거든 여기서 울음과 웃음소리의 공통점이 뭐라고 보시면 돼? 공통점. 극에 달해서 우는 통곡 소리랑 그 다음에 지금 웃음소리는 어떤 점에서 같대? 그래 사리에 절실할 것이니 웃음소리랑 같다며. 이해돼요? 그러면 얘네 둘의 공통점은 사리에 절실하다는 거잖아, 그지? 이치에 부합하다는 거. 이게 몸에 이해돼요? 나 감정이 극에 달해서 터진 울음은 사리에 절실할 것이니 웃음소리랑 뭐가 다르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렇게 감정이 극에 달한 통곡 소리는 사리에 절실할 것이니 웃음소리랑 같다며. 그러면 극에 달해서 터진 울음소리랑 웃음소리랑 공통점은 뭐겠어? 사리에 절실한 것이지. 돼요? 어떤 거니까 정답? 사리에 절실하다는 게 이치에 부합하는 원말이에요? 일의 이치는 일의 원리 그리고 긍정적인 거 효과. 이게 자연의 이치라고 했을 땐 자연의 법도 이런 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면 모든 일의 이치에 부합한다는 얘기는 둘 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일의 이치라는 얘기는 어떤 도리, 원리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감정이 극에 달한 극에 달해서 터진 울음은 웃음소리처럼 모든 이치에 부합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의 이치라는 게 긍정적인 원리를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울음소리가 보편적으로 슬픈 정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울음은 안 좋다는 인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박지원은 지금 뭐예요? 이 감정이 극에 달해서 우는 울음은 우리가 즐거울 때 웃는 웃음소리랑 똑같이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본 거야. 그 긍정적인 기능이 뭔데? 사리에 절실한 거. 그러니까 사리에 절실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치는 우리 자연의 이치가 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흘러가고 그 다음에 날씨가 따뜻해면 꽃이 피고 그러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뭐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이런 것들이 다 일의 이치지. 그러면 이런 게 다 일의 이치에 절실하다, 부합하다, 그만큼 긍정적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나서 사정이나 형편이 이런 지극한 경우를 겪어보지 못하고 칠정을 교묘하게 배치하여
슬픔에서 울음이 나온다고 짝을 맞추어 놓았다네. 그럼 이거는 참신한 발상이야, 편견이야? 그래, 편견이지. 그죠?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런 지극한 경우를 겪어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박지원이 광활한 요동벌판을 보고 감정이 극에 달한 경험을 일반 사람들은 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래서 어떤 편견이 생겨났다는 얘기야? 슬플 때만 울음을 터뜨려야 된다. 이런 편견이 생겨났다 이거지? 야? 그리하여 사람들은 언제 이런 통곡을 하게 된대? 그래, 초상이 나서야 비로소 억지로 아이고 하는 등의 소리를 질러대지 라고 얘기했죠. 거기 밑줄 칠래요? 자, 비로소 억지로 아이고 하는 등의 소리를 질러댄대. 그러면 자, 아까 문제 풀 때 봐. 그래, 초상을 치를 때 장례를 치르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때 모두 다가 억지로 울음을 터뜨리진 않겠지. 진정으로 감정이 극에 달아서 통곡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그걸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박지원의 의도는 초상 치를 때 그때서야 억눌렀던 감정을 폭발하기 때문에 있는 진정한 울음이 아니란 얘기야. 그럼 여기서 문제 풀 때 영웅들의 울음이랑 미인들의 울음이랑 그 다음에 초상집에서 억지로 뭐 하는 거? 아이고 하는 울음은 진정한 울음이 아닌 거야.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구 기준으로? 박지원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 알겠어요? 정해진 거야 지금. 영웅의 울음소리, 미인의 울음소리, 그 다음에 이 문맥에서 뭐? 초상집에서 아이고 하는 울음소리는 진정한 울음이 아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질문해볼까요? 헷갈리는 구절 있어?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 네. 응. 시에 부합한 게 뭔가 감정의 성실한 그런 느낌. 사리의 물질하고. 그러니까 모든 약간 이게 막 그렇게 심오하게 문제를 내진 않을 거지만 어쨌든 이치에 부합하다는 얘기는 왜 도덕적인 뭐 도리나 이런 거에 부합하는 거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이면 누구나 지켜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어떤 이치잖아.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흐름이 다 자연의 이치잖아. 생명이 태어나고 소멸하는 거 이런 게 다 자연의 이치잖아. 그러면 모든 일의 이치는 뭐 착한 사람은 보호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그리고 인간이면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보편적인 원리를 다 담고 있다는 얘기겠지. 우리가 지금 봐봐.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이치야.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지켜야 할 도리 이런 것들이 다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공감할 수 없지. 내가 뭐 슬픈 감정이 극에 달한다고 해서 진짜 내가 모두 도를 깨닫는 건 아니잖아. 그래? 근데 박지원 입장에서는 슬픈 그 감정이 극에 달해서 터트리는 울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문맥을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지금 박지원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괜찮아? 사리 정신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쁠 때는 울고 웃고 그 다음에 슬플 때는 울음을 터뜨리는 게 당연한 거야. 그게 하나의 이치라고 보면 돼. 그래서 모든 감정을 느껴졌을 때 웃거나 울면 된다는 얘기야. 그게 뭐 좀 일이 하나의 순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공통점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슨 법 있어? 웃음소리가 뭐가 다르겠는가? 네, 서리법 있죠? 자, 그리고 그래서 가위는 아이스 물어볼게. 근데 꼭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주면 되는데 안 맞지?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지금 별 생각이라서 야, 근데 왜 이 핸드폰이 더 화질이 좋냐? 응? 어떤가? 뭐?
만약에 응. 역설이 있잖아요. 응, 그거 동사자도 역설 있어. 얘도 역설적 인식 맞아. 응. 개짜리가 있어. 역시 바로 역시 영재. 너왜 역시가 영재학도 대박이야. 맞았어? 사랑이가 뭐 장사랑을 나는 이렇게 그래, 사랑이가 장사랑에 나를 도망치느라고 야, 영재하고 담당이 노희연 선생님이잖아. 아니 노희연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노희연 쌤이 나 진짜 겁나 좋아해. 뭔 소리야? 너 착각이라는 거 망상이야. 나 진짜 좋아해 노희연 쌤. 망상보다 낫지. 아니 네가 뭔데 설레? 근데 진심으로 노희연 선생님 나 진짜 좋아해. 왜냐면 박하빈인데 동갑이잖아요. 근데 우리 반에 글씨가 아 그리고 그 맞아. 슬프게 기쁨에게 그거 동사자가 얼어놓는 거 그거 역설법 맞아요. 근데 굳이 그거는 문제를 보고까지는 막 내진 않아가지고 근데 뭐 원리적으로는 역설적 인식은 맞다. 그다음에 얘는 계속 지금 일반적인 통념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야. 이 맞주어는. 그러면 47페이지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울음소리랑 웃음 그리고 박지원이 그러면 이 요동벌판을 보고 울음을 터트린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보시면 돼? 감정이 뭐에서? 그래 그게 다해서 그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나 정말 칠정에서 느껴서 나오는 지극하고 진실한 통곡 소리는 천지 사이에 억누르고 참고 억제하여 감히 아무 장소에서나 터져나오지 못하는 법이네. 자 그러면 봐봐. 진실한 통곡소리 밑줄. 자, 이 진실한 통곡소리의 기준이 뭐라고? 칠정 중에 하나의 정서와 뭐 할 때? 그래, 그게 다를 때 진실한 통곡소리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런 진실한 통곡소리는 아무 장소에서 이제 터져나오지 못하는 법이네. 자, 그래서 한나라 때 가인은 적당한 통곡의 자리를 얻지 못해 울음을 참다가 견뎌내지 못하고 갑자기 한나라 궁실인 선실을 향해 한바탕 길게 울부짖었으니 어찌 사람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참, 이 말은 뭔 말이야? 지금 내가 아무 곳에서나 터져나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요동벌판을 보고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 터져나오는 게 진정한 울음소리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누가 또 그런 경험을 했다는 얘기야? 한나라 때 가이라는 인물이 나랑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얘기야. 돼요? 그럼 거기 한나라 때 가이 밑줄 쳐볼래요? 그러면 또 얘는 첫 번째 답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또 덧붙이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누구의 예를 들었어? 한나라의 가이라는 인물의 예를 들었어. 그지? 그러면 아무 데서나 올 수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진정한 감정을 느껴야지만 울음이 터져 나온대. 그럼 한나라 때 가인은 어떠한 감정을 느낀 거야? 자, 오른쪽에 가인 설명 볼래요? 자, 한숨 쉴 일등을 조목조목 따져서 올린 상소문이 전해진대. 그러면 이 한나라 때 가인은 상소문을 지금 이제 올리면서 울음을 터뜨린 거잖아. 그지? 그럼 이 가인은 어떤 마음이 극에 달아서 온 거야? 상소문을 올렸으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극에 달해서 울음을 터뜨린 거겠죠? 돼요? 그러면 박지원과 이 공통점은 뭐라고 보시면 돼? 감정이 뭐에 달해서? 그래서 극에 달해서 울음을 터뜨렸죠. 그게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지. 그지? 그래서 이제 울음을 터뜨렸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내용 전개 방식은 뭐가 있어요? 자, 한나라 가이 이야기를 언급했잖아. 그지? 그러면 자신의 생각과 동일한 사례를 제시해 줬어요. 그죠? 예시 사용한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한 거지? 그지? 그럼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이 중국 옛날 이야기를 인용을 한 거잖아. 그지? 그걸 뭐라고 얘기해 우리?
중국고사를 사용했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이제 방법이 있죠. 근데 오늘 날씨가 진짜 덥나 보다. 니네는 안 덥냐? 에어컨 추워서 끈 거 아니야 근데? 요렇게만 오는 거구나 에어컨이. 한쪽 방향으로만. 뭐 안 더우면 뭐. 안 켜도 돼? 끈 거 아니야?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름으로 가시면 되죠. 그죠? 자, 그랬더니 이제 정진사는 지금 여기 울기 좋은 장소가 저토록 넓으니 그럼 감정이 이제 극에 달할 만한 환경이 있다는 얘기죠. 나 또한 그대를 쫓아 한바탕 울어야 마땅하겠는데 7정 가운데 어느 정에 감동받아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밑줄.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감정이 극에 달아서 울음을 터뜨린 건 이해했다요? 못했다요? 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간 건 기본적으로 첫 번째 답을 이해했기 때문이야.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7점 중 어느 정에 울어야 되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이죠. 돼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정리하시면 되겠지. 하기에 나는 그럼 또 박지원이 뭐래? 그건 갓난 아이에게 물어보시게.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답을 얘기하기 위해서 갑자기 뭘 등장시켰어? 그래, 갓난아기를 등장시켰어. 그죠? 자, 갓난아이가 처음 태어나 7정 중 어느 정에 감동하여 우는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라는 얘기는 내가 울음을 터뜨린 정서가 누가 느낀 정서랑 비슷하다요? 갓난아이가 울음을 터뜨린 정서랑 비슷하다는 얘기야. 그죠? 이해돼요? 그러면 내 울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느낀 정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 등장시킨 거야? 갓난아기 등장시킨 거지. 그러면 얘가 느낀 울음이랑 내가 느낀 울음이 같다는 거잖아. 그지? 그럼 나를 누구로 비유한 거야? 그래, 갓난아이로 이제 비유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갓난아이는 왜 우는 거래? 자, 보시면 갓난아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해와 달을 보고 그 다음에 부모와 앞에 꽉 찬 친척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네. 자, 그러면 갓난아이는 일반적으로 뭐예요? 왜 운대? 태어나서 처음 운대. 왜? 이 세상 사물을 처음 만나서 뭐해서? 왜 기뻐서? 그러면 처음 접하는 거에 대한 기쁨 때문에 운 거지. 돼요? 자, 이런 기쁨과 즐거움은 늙을 때까지 당연히 두 번 다시 없겠지. 처음 이제 경험한 일이니까. 그죠? 그래서 두 번 다시 없을 터이니 슬퍼하거나 화를 낼 이치가 없을 것이고 응당 즐거워하고 웃어야 할 것이 아닌가. 자, 가 동그라미. 이것도 무슨 법이에요? 그래, 응당 즐거워하고 웃어야 한 가를 뭐뭐 하는 가라고 얘기했으니까 무슨 법이 있는 거야? 서리법이 있는 거죠? 야? 자, 그런데도 도리어 한없이 울어대고 분노하니 가슴에 꽉 찬 듯이 행동을 한단 말이야. 자, 이를 두고 신성하게 태어나거나 그 다음에 어리석고 평범하게 태어나가네 사람은 모두 죽게 되어 있고 살아서는 허물과 걱정 근심을 백방으로 겪게 되므로 갓난아이는 자신이 태어난 것을 거기 밑줄 후회 그 다음에 또 후회하여 먼저 울어서 자신을 위로 밑줄. 자,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갓난아이의 본 마음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말이네 라고 얘기했어. 자, 그럼 여기서 자, 그러면 갓난아이의 울음을 뭐라고 설명했어, 박지원은? 당연히 기뻐서 우는 울음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갓난아이의 울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야? 갓난아이의 울음은 거기 모두 죽게 되어 있고
살아서는 허물과 걱정, 근심을 백방으로 겪게 되므로 갓난아이가 뭐에서 오는 거래? 자신이 태어난 걸 뭐? 그래 후회. 그리고 앞으로의 뭐예요? 왜 자신에 대한 위로. 그러면 정반대로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 박지원은. 그지? 그러면 이게 뭐라고? 일반적인 거 박지원이 이렇게 인식한 거는 박지원만의 참신한 발상.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갓난아이가 그러면 이는 갓난아이의 본 마음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말이네. 그러면 갓난아이는 기뻐서 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갓난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캄캄하고 막히고 좁은 곳에서 웅크리고 부대끼다가 갑자기 넓은 곳으로 빠져나와 손과 발을 펴서 기지개를 켜고 마음과 생각이 확 트이게 되니 어찌 참소리를 질러 억눌렀던 적을 다 크게 씻어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럼 이건 뭔 말이야? 자, 이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갓난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캄캄하고 막히고 좁은 곳에서 웅크리고 부대끼고 있었대, 그지? 자, 그럼 왜 기쁨일까?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아이는 원래 어디에 있었어? 태중. 즉, 굉장히 좁은 곳에 웅크리고 있었던 거잖아, 그지? 왜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손 갑자기 넓은 곳으로 나와. 넓은 곳으로 나와. 손과 발을 펴서 기지개를 켜고 마음과 생각이 확 트이게 되니 지금 뭐야? 기뻤을 것이다. 그래서 울음을 터뜨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찌 참소리를 질러 억눌렀던 적은 다 크게 씻어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럼 다 크게 씻어낼 수밖에 없다. 그죠? 자, 만근들 읽어볼까요? 그러면 비유적 표현 뭐 있어? 갓난아이가 울음을 터뜨린 게 나의 울음의 정서다 이거지. 그러면 결국엔 7점 중에 무슨 정서야? 그래, 기쁨의 정서지. 그죠? 자, 그러면 박지원이 어디 있었어? 이건 갓난아이 입장이잖아. 좁은 곳은 어디? 그래, 조선. 그죠? 그 다음에 넓은 곳은 어디? 교동 벌판으로 왔어. 그죠? 중국으로 온 거지. 그래서 탁 트인 곳을 만난 이제 뭐 때문에? 기쁨의 정서 때문에 울었다. 그럼 갓난아이가 우는 거는 슬픔이 아니라 뭐라고? 기쁨. 그래서 박지원도 7점 중에 뭐 때문에? 기쁨 때문에 울었다는 얘기죠.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말부. 그럼 이거 무슨 법이야? 얘는 얘고 얘는 얘고 얘는 얘잖아. 다 의미가 A는 B라잖아. 그지? 무슨 법이에요? 은유. 그죠? 비유적 표현 중에 하나지. 자, 그러면 이 A는 B다. 즉 비유적 표현은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주인공이 있죠.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주인공이 뭐야? 원관념. 그 다음에 이 주인공을 빗대어 표현하는 애가 무슨 관념? 보조관념. 이렇게 구성되는 거죠. 돼요? 그러면 지금 원관념이 뭐야? 나야 간단하게야? 주인공이? 나. 그지? 그래, 간단하게 쪽에 다 뭐라고 보시는데? 그래, 보조관념. 오케이? 얘도 좀 많이 나오는 애 중에 하나야. 그래서 거기 지금 어디 있냐면 그 앞 페이지 47페이지 맨 밑에 말그림 있는데 비유적 표현 있죠. 갓난아이가 뭐라고? 원관념이 아니라 보조관념. 그 다음에 글쓴이가 뭐라고? 원관념. 됐어요? 써보시고 그 다음에 48페이지. 그러니까 48페이지. 자, 그럼 여기까지 두 번째 이유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억눌렀던 적은 다 크게 씻어내지 않을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말 부분. 자, 그러므로 갓난아이의 거짓과 조작이 없는 참소리를 응당 본받는다면
금강산 비로봉에 올라 동해를 바라보매 한바탕 울 적당한 장소가 될 것이고 비로봉 밑줄. 자 그러면 이렇게 통곡할 만한 자리가 어디래? 거기 첫 번째 금강산 비로봉. 즉 여기서 얘가 통곡할 만한 자리로 정의 내리는 거는 이 요동벌판처럼 막혀있다가 뭐야? 탁 트이는 걸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통곡할 만한 자리 첫 번째 뭐? 금강산 비로봉. 얘를 들어주고 있죠? 그 비로봉은 금강산 봉우리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야. 그래서 지금 가장 꼭대기에 있으니까 탁 트임을 느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동해를 바라보매 한바탕 울 적당한 장소가 될 것이고 그 다음 황해도 장현에 금모래 사장이 가도 한바탕 울 장소가 될 것이네 라고 얘기했죠. 그럼 두 번째 금모래 사장 또 울만한 장소다. 그러면 지금 얘를 들어주고 있으니까 설명 방법은 뭐겠어? 예시의 방법 있겠죠? 그죠? 그럼 지금 요동벌판에 임해서 여기부터 산해강까지 1200리가 도보지 사방에 한 점의 산이라고는 없이 하늘 끝과 땅 끝이 마치 악교로 붙인 듯 밑줄. 자 그럼 뭐뭐 듯 동그라미. 그러면 지금 이게 요동벌판을 보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 요동벌판이 마치 뭐가 돼? 한 점의 산이라고는 없어. 굉장히 그러면 광활하게 벌판만 쭉 펼쳐져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하늘과 땅 끝이 마치 악교로 붙인 듯 그리고 슐로 꿰맨 듯 하고 고금의 비와 구름만이 창창하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또 뭐뭐로 악교로 붙인 듯 했으니까 이것도 뭐예요? 그 지규의 방법 쓰고 있죠. 그죠? 그러면 그만큼 광활하게 지평선이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맞붙어져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슐로 꿰맨 듯하고 비와 구름만이 창창하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한바탕 울어볼 장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기서 비유 말고 또 설명 방법 뭐 있어? 그래 설이 또 뭐뭐 듯이 그러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걸 이야기해줬잖아, 그지? 그럼 지교 있고 또 요동벌판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광활하게 펼쳐져 있다. 여기까지 돼요? 자, 그다음 한낮에는 매우 더웠다. 나를 달려 고려총 아미장을 지나서 길을 나누어 갔다. 나는 주부 조달동, 그 다음에 병군, 그 다음에 박래원, 정진사, 겸인, 이학명과 함께 옛 요동으로 들어갔다. 번화하고 풍부하기는 봉성의 10배쯤 되니 자라고 얘기했어. 자 마지막 부분 봐봐. 고려총 안의장을 지나서 길을 나누어 갔대. 그럼 이거는 장소 이동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우리 장소 이동하는 거 뭐라고? 여정. 그 다음에 또 나는 얘네랑 이제 옛 요동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요동으로 들어갔더니 번화하고 풍부하기는 봉성의 10배쯤 됐대. 그럼 이거 눈에 보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견문. 그죠? 자 그리고 또 서문을 나서서 백탑을 구경하니 그 제주의 공교하고 화려하며 웅장함이 가히 거기 밑줄 요동 벌판과 맞먹을 만하다. 이거는 뭐 느낀 점. 그래서 뭐까지? 감상.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여정, 견문, 감상이 다 있는 부분이에요. 알겠어요? 얘 지금 한 구절 좀 잘 이해하셔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사용한 방법 뭐예요? 참신한 거, 그 다음에 문단, 그 다음에 또 뭐의 방식? 비유, 그 다음에 예시 들어서 이야기 전개하고 있죠. 그럼 얘들 두 가지 질문이 뭐였어? 왜 통곡하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감정의 극에 달해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어떤 감정이냐? 어떤 감정이래? 그게 기쁨. 그죠? 그래서 그거를 비유해서 나타냈죠. 자, 그럼 넘겨볼까요? 50페이지. 우리 학습활동은 다음 주에 그 2-2는 진짜 할 게 없거든? 했어, 2-2? 그거? 여기는 없지만 그거 했어? 글쓰기? 그거 안 해도 돼?
근데 또 독도는 4단원인데? 아니 일단은 아 독도 우리 하지 않았어? 안 했어요. 독도 안 했어? 오. 그럼 다음 주에 독도랑 그거 하고 가장 앞에서 1단원만 좀 복습하면 되겠네? 들어갔네. 수업은 안 하는데 들어갔네. 독도? 수업을 안 했어? 아니 안 했어요. 어. 3반에서 들어갔는데 들어갔어요. 또 수업 했대? 아니 수업 안 했는데 그냥 그냥 그거. 자격 청구해서 욕을 했지. 근데 뭐 독도는 금방 해요. 그리고 그 뭐냐 2-2는 한 15분 하시면 되는데 짜증. 그 비유적 표현이 그 뒤에 그거 안 해도 돼. 그거 그게 피아노 어쩌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안 해도 돼. 해야 돼. 그거 아니지. 꿈을 포기하는 거를? 근데 이 작년에도 이거 나 계속 안 하다가 직분 날 했는데 다음날 시험에 나왔어. 뭐 어떤 거? 꿈을 포기하는 거요? 이거 수업했잖아. 그거 하고 오늘도 파이널 자료 나갔으니까 하고 클리닉 못하시는 분들은 자료라도 가져가시고 알겠죠? 아니 2학년 아 그러네. 근데 금요일이라 그렇구나. 나는 직보 길게 해도 되는데 너네가 안 되잖아. 그죠? 나는 너네가 첫 스타트인데 제일 일찍 올 수 있는 시간이 몇 시야? 5시지? 일단 4시 해서 여기 넘어오면 되겠다. 자 그럼 우선 50페이지 볼까요? 우리 자 요거 거기 3번 부분에 보시면 지금 이게 김정희가 쓴 한시거든. 한시는 거기 오른쪽에 한자가 쭉 5글자씩 있지. 이렇게 한문을 기준으로 이제 한자를 기준으로 쓴 시가 한시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한문으로 창작한 시예요. 이 요야는 그래서 요야라는 것 자체가 요동벌판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김정희의 요 한시는 그 박지원의 통곡할 만한 자리를 이제 인용하면서 요동벌판을 칭찬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박지원의 방금 우리가 읽은 작품을 인용했기 때문에 여기 학습 활동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인용하고 어떤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거기 첫째 행 보시면 천추에 커다란 울음터라니 재미난 그 비유 신묘도해라. 자, 그러면 이 박지원이 뭐라고? 요동벌판을 보고 울음터라고 한 것 자체가 신묘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칭찬하고 있죠. 자, 갓 태어난 핏덩이 어린아이가 세상 나와 오는 것에 비유하였네. 그러면 지금 어떤 방법 때문에 굉장히 참신하대? 어린아이의 울음에 비유한 게 참신하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비유적 표현을 활용한 거를 이제 칭찬하고 있는 한시. 그리고 그 한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얘도 요동불판을 칭찬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 아니 오른쪽이요. 왼쪽 부분에 거기 특징에 네모박스 핵심 정리 특징에 보시면 이제 요동벌판에서 느낀 경외심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대. 경외심 밑줄 칠래? 그래서 경외심이 뭐예요?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심이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51페이지. 다음 주에 교재 가져오세요.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교재 보면서 한 바퀴 돌 거야. 알겠죠? 자, 51페이지 거기 맨 위에 자료 1 보시면 이제 박지원에 대한 설명이 있어.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열하일기를 저술했다. 열하일기 밑줄. 그래서 이 통곡할 만한 자리가 실린 책이죠. 그리고 북한론을 주장하였고, 자, 이용후생 밑줄. 그래서 실용적인 측면을 중시했기 때문에 중국의 문화를 보고 우리가 좀 본받아나 이런 것들을 강조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다음에 열하일기는 거기 이제 견문을 정리하여 집필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또 허생전 호질 이런 책도 그 소설도 실려 있는 책. 너 어찌 보면 진짜 훌륭한 아저씨야. 허생전 호질 이건 니네 다 문학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고. 자, 그다음에 자료 2 보시면 호곡장기 밑줄 칠래요. 아까 얘 고전수필 중에 설이라고 해서 기라고 했어? 기라고 했지. 그래서 거기 원래 제목에 호곡장기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얘가 설이 아니라 기야, 기. 그럼 호곡장이 뭐라고 보시면 돼? 통곡할 만한 자리라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열하일기에 담긴 주제의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맨 밑에 세 번째 줄 볼래요? 그래서 열아이기가 담고 있는 주제의식 등을 고려한다면 이 울음은 귀족은 조선 땅에서 벗어나 발전된 청나라에 당도한 글쓴이가 느낀 이제 시대적 감동이다. 그래서 지금 그 박지원 딱 사신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 조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어떤 감동 이거 자체를 표현한 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맨 밑에 가로 2번에 그럼 갓난아이의 울음에 무엇을 비유한 거야? 글쓴이가 좁고 답답한 조선에서 나와서 새롭고 발전된 문명의 나라라고 생각한 청나라로 들어서면서 받은 감동을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지금 여기까지 나서 질문 있어요? 혹시 이해 안 되는 구절? 자,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 백탑 헌신하였기에 그거 기억하시고 울음과 웃음의 공통점은 사리의 절실한 거, 그 다음에 감난아이로 비유한 거, 그리고 한나라 가히 예를 들어준 거, 그런 것들 생각하시고 오늘 클리닉은 많이 안 했어. 30 몇 문제 했어. 그거 전체 이거 문제 푸시고 조금 바빠지면 자료만 받아가셔도 돼요. 다른 거 좀 할 거 많으면 그건 알아서 하시고 재시험자들은 재시험 해결하시고 되겠죠? 한 분 너는 정상 문자 가지 않았니? 과제랑 낸 거 안 낸 거? 뭐 미는 거 다들 해결하시고 되겠죠?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단다 얘들아. 자 그럼 잠깐 쉬고요. 테스트 보세요. 설레임을 우는 거 못하는 누가 근데 의의가